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푸틴의 도구가 된 듯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분노했는지 Y타임스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한보회, 그러니까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중국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다른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은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러시아는 중국의 영향력과 외교관까지 동원해서 평화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같은 독립적인 강대국이 푸틴의 도구라는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오는 6월 15일과 16일 루체른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정상회의에는 100개국 이상의 국가대표들이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이 회의 직전 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의 행보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이라는 태도를 견지해왔고, 리우이 유라시아 담당 특사를 파견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등지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또 이를 중재한다, 이런 의사를 비춰왔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런 중재 행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전혀 신뢰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는 시진핑 주석이 결코 푸틴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휴전안이나 전쟁 종식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이 러시아를 향해 직접적인 전쟁 무기는 아니지만 이중 용도의 품목들을 포함해서 곧바로 전쟁 물자 생산에 투입되거나 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들을 수출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원한다는 중국의 그동안의 선전이 완전히 이중 행보였고 또 가식적 행위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월저널에 따르면 중국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양자회담을 위해서 만났던 작년에 샹그릴라 회의 때와는 다르게 지난 주말 열렸던 행사에서 대규모 중국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샹그릴라에서 다른 연설에 제복을 입고 대거 참석했던 중국 대표단은 2일 젤렌스키의 연설에는 전면 불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대표단은 샹그릴라 행사장에서 우크라이나 팀과 우연히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싱가포르 주최 측에 젤렌스키가 참석할 경우에 대표단을 위한 토요일 만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일 만찬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대표단이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월저널이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4월 시진핑 주석과 한 차례 만난 이후로 중국 측과는 어떠한 접촉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우크라이나 측과의 만남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찔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2일 열린 샹그릴라 회의에서 연설했던 동준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에도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은 책임감 있는 태도로 평화회담을 추진해 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동준은 이어서 우리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으며 불길을 부채질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와 또 대화의 편에 굳건히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발언이 이미 사실도 아니고 허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자유아시아 방송의 구체적인 보도로 이미 들통이 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이 지난 4월 18일 러시아 지원했던 중 미 강력 경고에 바짝 엎드렸다는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2658회차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한마디로 그동안 러시아의 이중 용도의 무기 부품을 수출했던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제재 위협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에 대한 수출 품목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시 주석이 대화 중에 러시아의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러시아군이 중국산 부품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많은 정보기관으로부터 어떤 물건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에서 러시아에 들어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어서 러시아 미사일과 기타 무기에는 서방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부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전쟁이 더 길어질 것이며 이는 전 세계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갖고 있는 외교적 본질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럽 각국에 중국의 중간자적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칠애였음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시장이 이은 두 번째 큰 시장인 유럽 각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유선적 행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빠진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공개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푸틴의 생각에 반하는 우크라이나 측의 견해에 찬동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가 참석하지 않은 평화회담에는 중국도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참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국의 속내가 명백히 드러나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초반기만 하더라도 중국은 무슨 생각으로 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평화회담의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지금은 왜 중재자로서의 입장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아예 우크라이나 측 대표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얼굴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최근 들어서 중국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중국은 이미 러시아의 승리를 내다보면서 푸틴 행보에 힘을 실어주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전황을 보면 러시아가 아직 서방의 무기 지원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을 틈타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5월 31일 나토 파괴하려는 푸틴의 음모, 유럽이 발칵 뒤집혔다.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2733회를 통해서 나토를 향한 푸틴의 전략을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푸틴의 대전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나토국 가운데 약소국들 상대로 일부의 공격을 가해도 이 나토군이 총단결해서 군사개입을 결코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만약 푸틴의 뜻대로 전쟁이 진행된다면 제일 이익을 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될 겁니다. 곧바로 대만을 향한 점령작전을 펼칠 수도 있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체제가 아니라 중국이 중심 우뚝 서는 다극체제의 세계로 재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서 러시아의 푸틴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은 아예 우크라이나 측과 얼굴조차 마주치는 것을 꺼려했던 겁니다. 만나봤자 할 말도 없고 오히려 중국의 속내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또 지난해 우크라이나 측과 전쟁 중재를 합치면서 많은 말들을 꺼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약속이나 협상 조건들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할 것도 또 설명할 것도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것이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더욱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중국의 판단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결코 러시아에게 녹록지 않고 나토국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국가들이 심각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판단은 또다시 수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